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기후에 따른 사람들의 생활 모습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 열대 기후, 건조 기후, 그리고 온대 기후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 냉대 기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냉대 기후는 러시아의 시베리아, 러시아 여기 가운데 넓은 이쪽 지역을 시베리아라고 부르거든요. 이 지역이나 캐나다와 같이 북반구의 중위도와 고위도 지역에 널리 있는 지역이 냉대 기후입니다. 냉대 기후는 러시아의 시베리아, 캐나다와 같이 북반구의 중위도와 고위도 지역에 널리 분포합니다. 자, 냉대 기후는 여름에는 밀, 감자, 옥수수 등을 재배할 수 있지만은 겨울에는 농사를 짓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감자 생각하면 우리 보통 이거 겨울에 주로 많이 쪄먹고 그러죠. 얘네들은 이게 여름에 먹는 거예요. 네. 요렇게 재배가 되는데 겨울에는 농사가 안 돼요. 왜 안 되냐? 겨울이 길고 더 춥다 그랬잖아요. 땅이 다 얼어버려요. 그래서 언 땅을 이제 동토라고 부르거든요. 얼동자에다 흑토자를 써서 땅이 다 언 상태로 딱딱하게 있으니까 여기 뭐 씨앗을 넣거나 이걸 뚫고 뭐가 자라거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겨울에는 농사 짓기가 어렵다. 우리나라도 겨울에 농사 짓기 어렵죠. 근데 여기는 더 춥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예 아무것도 못 자라요. 자, 이런 지역에서는 그럼 겨울을 버티는 나무가 뭐냐? 우리나라로 따지면 소나무 같은 것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잎이 뾰족하고 재질이 부드러운 침엽수. 잎사귀가 침처럼 생겼다는 거예요. 소나무처럼요. 침엽수림이 널리 분포해서 이 나무 가지고 산업을 많이 발전시켰습니다. 이 나무들을 잘라다가 이지바 통나무집을 짓기도 했고요. 이 나무들을 잘라다가 이제 재료로 팔기도 하고 이 나무 재료들을 종이로 만드는 펄프 산업을 이제 세계적으로 하기도 합니다. 이 나무를 이제 나무에서 섬유를 뽑아내서 종이 등을 만드는 거죠.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시죠. 침엽수림은 잎이 바늘처럼 가늘고 길며 끝이 뾰족한 나무로 이루어진 숲입니다. 이런 나무들은 기온이 낮은 곳에 스스로 자라나기 쉬워 냉대 기후에 잘 나타납니다. 자, 그리고 이런 나무들 가지고 뭘 하냐? 자, 저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나무들이 자라기 때문에 이제 나무 자체를 팔기도 하고요. 이 나무를 갈아서 이제 종이로 만드는 펄프 산업이 있기도 합니다. 펄프 영상 보시죠. 이 나무들을 갈아서 이렇게 곱게 가루로 만들어서 얘를 얇게 이제 물로 적셨다가 말려내면은 종이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런 통나무들이 많이 자랐었기 때문에 이제 전통 형식의 통나무집이 탄생을 합니다.
나무들 이 두께, 야, 이거 뭐 굉장합니다. Какой дерево? сосна. Да? 아, 대부분의 집들이 나무로 만든 전통 가옥이죠. 튼튼하답니다. Оно все легкие получается. Как в каменных домах, она же получается как в пещере, где она не продышает. Все глохнет. И реально много лучше. 집을 짓는데 보통 한 달 정도 걸린다는군요. 자, 이게 이제 그 나무들이 많이 생산되다 보니까 그것도 크기가 어마어마하게 큰 나무들이 많이 생산되니까 이제 그 나무 가지고 집을 지었던 거고요. 이 두께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단열 효과도 꽤나 괜찮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붕을 이렇게 뾰족하게 짓는 이유는 평평하게 지으면 눈이 쌓여버려가지고 이제 눈무게 때문에 지붕이 무너지겠죠. 그래서 눈이 쌓이더라도 이렇게 옆으로 흘러내릴 수 있도록 지붕을 뾰족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자, 일단 중요한 거 동그라미 치고 가시죠. 자, 냉대기후, 네. 중위도와 고위도, 그리고 여름에는 밀감자 옥수수, 겨울에는 X, 농사가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침엽수림 때문에 목재와 펄프 밑줄 쳐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대기후 한번 보시죠. 자, 한대기후는 겨울왕국입니다. 자, 고위도 지역에서 주로 나타나고 평균 기온이 낮아서 땅속이 계속 얼어 있습니다. 이제 동토가 지속되는 거죠. 한대기후는 고위도 지역에 주로 나타나며 중위도 지역의 아주 높은 산에서도 나타납니다. 저기 중위도 지역의 아주 높은 산, 이제 이쪽 같은 경우가 이제 히말라야 산맥 되는 겁니다. 그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 에베레스트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 몰려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 지역 같은 경우에는 너무 높기 때문에 이제 그 녹지 않는 만년설이 존재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 지역도 이제 한대기후에 속하게 됩니다. 자, 한대기후 지역 주민들은 여름에 얼음이 녹아서 이제 이끼나 풀이 자라는 땅이 있습니다. 이 이끼랑 풀을 먹는 술록, 그러니까 사슴인데 그 한대기후에서 자라는 사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대기후에서 자라니까 털도 조금 북실북실할 거고 덩치도 이제 더 있겠죠. 이 술록을 기르면서 삽니다. 그래서 이제 이끼랑 풀이 자라는 땅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술록들을 먹이고 이제 이 술록을 이용해서 이제 먹고 사는 거죠. 그런데 이런 데 사람들이 왜 사냐? 옛날에는 진짜 괴로웠을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는 이 지역이 만세입니다. 석유랑 천연가스가 나요. 그래서 유럽이 사용하는 가스의 반 이상을 러시아에서 실제로 공급을 하거든요. 이 석유랑 천연가스 때문에 자원 개발이 어마어마하게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석유 그러면은 왠지 이 중동 지역 뭐 여기서 이제 뭐 만수르 형님 이런 사람들만 석유를 만드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 극지방 한대기후 지역에도 석유랑 천연가스가 많더라. 네, 이렇게 알아주시면 돼요. 자, 최근 한대기후 지역의 자연 환경을 연구하려고 여러 나라가 연구소나 기지를 세우고 있다. 우리나라도 남극 지역에 세종과학기지, 장보고과학기지, 다산과학기지, 북극에는 다산, 남극에는 세종과 장보고 이렇게 세워가지고 극지방 자연환경 연구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여기를 연구하는 이유가 남극 지역의 얼음을 뚫어가지고 한 1m 정도 이렇게 쭉 꼽아서 보게 되면은 100년 단위로 그 당시에 대기가 어땠는지를 알 수가 있대요. 그때 내린 눈을 분석을 하면은 걔가 안 녹고 계속 있으니까 그 눈을 분석하면은 그동안 날씨가 이렇게 바뀌어 왔구나. 1000년 전에는 날씨가 이랬겠다. 500년 전에는 날씨가 이랬겠다. 이런 것들을 이제 저 얼음 하나로 파악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연구를 하게 되고요. 네. 일단 요거 기지 사진으로 일단 한번 만나보시죠. 자, 세종과학기지는 이쪽에 있는데요. 여기가 어디냐? 남아메리카의 남쪽, 이 아르헨티나랑 칠레 이쪽 끝이 여기거든요. 지금 여기 보이는 이쪽 끝이 여기인데 여기서 이제 배 타고 가면은 세종과학기지가 나옵니다. 자, 여기랑 이제 반대로 다른 쪽으로 가가지고 만든 게 이제 남극 장보고 과학기지가 되고요. 기후 변화라거나 해양, 대기, 오존층, 생물 자원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하고 남극의 조류,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 물이 어떻게 지나가는지를 조사함으로써 생태계 정보를 수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장보고기지에서는 온난화랑 관련된 기후 연구, 그리고 이제 빙하, 분석, 우주, 천문 등의 연구를 하게 되고요. 지형에 관련된 연구도 한다네요. 자, 그리고 북극에도 다산기지가 있습니다. 북극 바다, 이 바다가 이제 어떻게 이 조류가 지나가는지, 파도랑 물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그래서 여기에 사는 생물들은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연구하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종기지, 다산기지, 장보고기지 요 순서대로 생겼습니다.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시죠. 장보고기지는 대한민국 두 번째 남극에서 365일 사람이 지낼 수 있는 상주기지로 2014년에 조성됐습니다. 특히 장보고기지는 남극 대륙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래서 빙하와 지제 같은 특수한 농도가 가능한 기지입니다. 자, 그리고 북극입니다. 이곳이 바로 다산과학기지입니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 초반부터 북극에 대한 조사를 하고 2002년에 기지를 설립하여 북극 연구에 더욱 힘쓰고 있습니다. 다산과학기지에서는 온실기체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있고 북극의 빙하가 녹아 드러난 땅에 생물이 어떻게 옮겨지고 변화하는지를 연구합니다. 자, 그리고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 아까 전에 이끼 먹는 술록들 키운다고 했었죠. 그 술록들 한번 만나보시죠. 이게 바로 일란도 원주민의 집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1000년 전, 그리고 980년대에 처음 이곳에 들어와서 정착을 하면서 이걸 집을 지었다고 합니다. 돌 위에 흙을 얹고 또 흙과 이끼를 얹고 돌 위에 또 돌을 얹고 돌 위에 또 흙과 이끼에 된 이런 흙들을 해서 초록초록 쌓아서 집을 만들었어요. 추운 지방이라 꼼꼼히 지은 지혜가 엿보입니다. 집안은 어떤 풍경일까요? 내부는 방문객을 위해 보수를 하여 깔끔하게 정돈되었는데요. 뭐 여러 가지 틀들이 다 있네. 여기 묵게 해가지고 술록들은 다용도로 사용됩니다. 근데 의외로 생각보다 따뜻한데 아주. 이제는 뭐 저도 큰 추위는 모르겠네요. 마치 제가 고풍 부인이 같죠. 묵게 가죽은 의복에 주로 쓰이는 재료입니다. 그 묵게 가지고 만든 옷, 그 다음에 묵게 가지고 만든 신발, 부처 이런 것들이 고스란히 다 있네. 여기 보면은 고래기름으로 밤에 이 불을 밝혔어요. 이 보면 고래기름으로 불을 밝힌 흔적들이 쭉 있네. 고래가죽 털도 있고 이렇게 지금 여기다 이제 불을 지폈어요. 이게 썰매 표지판인데 유일하게 핀란드에서만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 썰매 전용 표지판입니다. 개썰매 전용 도로가 있는 그린란드. 지난 수세월 동안 개썰매는 이 넓은 서론을 달렸습니다. 네, 술록은 별로 안 나왔네요. 술록 털만 나오고요. 자, 그리고 알래스카 이쪽 지역이 석유나 천연가스가 풍부하다고 했는데 이 송유관 한번 보시죠. 여기 그 거대한 뱀처럼 쫙 따라오는 이 파이프라인은요. 북극해 프로드베이라는 항구에서부터 그다음에 알래스카만에 있는 부동아 발데스까지 1250km 정도의 거대한 길이를 석유를 실어 나르는 송유관입니다. 1968년 알래스카 북극바다에서 세계 최대급인 유전이 발견됐습니다. 그 후 1977년 이 송유관이 세워지게 된 것이죠. 눈으로 봐도 이렇게 굴비처럼 흐르는 것이 보이는데요. 그 이유는 알래스카가 기본적으로 겨울에는 영하 한 30도, 40도까지 떨어지고요. 여름에는 뭐 더울 땐 30도까지 올라가는 그런 기온 차이로 인한 변화를 잘 극복할 수 있게끔 그렇게 그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것이 참 독특한 것 같습니다. 자, 한대기후 지역의 송유관이 지금 묻히지 않고 거치대 위에 밖에 드러나서 설치를 해놨습니다. 왜 저렇게 해놨을까요? 여러분들은 답을 아시겠나요? 네, 아마 이걸 땅속에 묻어버리면은 땅이 얼어버리는 순간 이제 얼면은 땅이 이렇게
그 물기는 얼면 부풀어지죠. 그러면서 이제 땅이 얼어버리면은 이 송유관이 찌그러질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야외에 드러나게 해가지고 온도 변화에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만든 게 이제 이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5개 기후를 살펴봤습니다. 열대, 적도, 건조, 온대, 냉대, 한대 기후까지 살펴봤는데요. 이 칠레, 이 지역을 가게 되면은 이 모든 기후를 만나볼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영토가 남북으로 엄청 긴 칠레의 기후에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 되어 있네요. 칠레는 어디냐? 칠레가 어디냐? 여기 우리나라에서 동쪽으로 가면은 아메리카 대륙이 있고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중에서 이 남아메리카의 땅을 보시게 되면은 여기 길다란 나라가 있게 되죠. 이 나라가 바로 칠레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그 남반구, 적도의 남쪽이다 보니까 북쪽으로 갈수록 덥고 남쪽으로 갈수록, 남극 쪽으로 갈수록 추워질 텐데요. 북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건조기후, 이 사막기후가 보이고요. 아래쪽으로는 지금 이 하얀색 얼음 지역이 보이게 되죠. 한대기후가 나타나는 거죠. 자, 이렇게 땅이 남북으로 쭉 길게 있다 보니까 다양한 위도에 걸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기후가 나타나게 됩니다. 칠레는 남아메리카 대륙의 남북 길이가 4,300이 이르는 남북으로 길게 뻗어 있는 나라다. 서쪽으로는 태평양, 남쪽으로는 남극해를 만난다. 자, 그래서 북부, 중부, 남부 지역별로 서로 다른 기후가 나타난다. 북부는 건조 기후, 그리고 중부는 온대 기후, 그리고 온대 기후인데 여름철이 건기, 겨울철이 우기라는 우리나라랑 반대네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여름에 좀 비가 많이 오고 겨울에 좀 건조한 편인데 여기는 반대네요. 자, 남부 지역은 냉한대 기후가 나타남으로써 강수량이 풍부하고 연평균 기온이 9도. 네. 지역별로 다른 기후가 나타나는 칠레에서는 자연환경에 따라 다양한 생활 모습이 나타난다 되어 있네요. 자, 건조한 지역에서는 이렇게 사막 형태가 나오게 되고 사막이 나오게 되죠. 여기에서 이제 구리를 캔다고 합니다. 광산이네요, 쉽게 얘기해서. 자, 그리고 온대 지역에 오게 되면은 이쪽에서는 이제 풀이 잘 자라니까 포도를 생산을 해서 와인을 만들어서 판다고 하고요. 그리고 남쪽 극지방으로 가게 되면은 이제 펭귄들이 살고 있습니다. 네. 한 나라 안에서 이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다니 이것도 참 되게 독특한 나라인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해서 기후에 따른 사람들의 생활 모습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의 의식주, 먹거리, 입는 옷, 사는 곳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기후에 따라서 사람들 생활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한층 더 깊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합시다.